또 하나 언론노조가 이뤄낸 성과 중에 하나가 방송법 개정 아니겠습니까? 네네. 방송법 개정에 의해서 드디어 이 KME 3사의 KBS, MBC, EBS 3사의 이사들, 네. 뭐 MBC 같은 경우는 박문진이죠. 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인데 이사들 공모하는 절차가 지금 시작돼서 진행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이사가 도대체 뭐길래 공영방송 이사가 왜 중요합니까? 공영방송 이사. 뭐 KBS 이사는 정관에 나와 있는 대로 시민을 대표해서 국민을 대표해서 KBS의 사장의 경영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감시. 예, 그래가지고 이제 사장이 정확하게 뭐 경영을 잘 했는지 네네. 아니면은 뭐 프로그램 관련된 얘기는 잘 안 하지만 뭐 어쨌든 간에 뭐 편성과 관련해 가지고 네. 뭐 약간의 시민들의 우려점 같은 것들을 이제 사장에게 직접 전달하는 역할들을 하시는 매우 중요한 자리. 매우 중요한 자리. 그리고 KBS 이사회 같은 경우는 사장을 선출하는 사장을 선출하고. 대신 선출하는 직접 선거가 아닌 네네. 그래서 대신 선출하는 그런 권한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KBS의 네. 감사도 그 이사회에서 네. 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문진 이사도 MBC 사장을 박문진에서 뽑는 거잖아요. 그렇죠. 방송을 보고 비슷한 그러니까 가장 역할을 사실 하고. 우리가 이사회 구성에서 좀 관심을 가졌던 건 이제 사장을 사장. 임명하는 것. 그러니까 사장 그렇습니다. 임명 이후에 사장이 제대로 경영 잘하는지 그걸 이제 감독하는 역할도 네. 하지만 어쨌든 사장을 선출하는 권한이 이사회에 있기 때문에 그 이사회를 기존에는 그냥 여야가 6대3, 네. K가 7대4. 7대 4. 7대 4. 7대 4. 7대 4. 그런 맞아요. 걸로 그냥 7대 4. 관행처럼 나눠 먹었던 예전에, 예. 거를 이제 없애버리고 정치권의 추천 비율을 크게 낮추고 이제 다양한 주체들 그 그쵸. 내부 구성원, 시청자위원회, 위원회, 학회, 학회, 법조계, 네. 뭐 EBS 같은 경우는 교육계 교육단체, 다양하게 예. 인사 추천 권한을 쥐어줬죠. 분배하고. 네, 그래서 각 그 추천 주체별로 지금 이사를 추천하기 위한 절차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엄청 복잡하고 엄청 약간의 네, 그 헷갈리기도 하고. 혼란스러움도 있고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라서 네. 좀 많은 논란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취지는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동안 계속 정권만 바뀌면은 여당에서 이사들 꽂아 넣어가지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낙하산으로 공영방송 사장에 막 투여했던 거를 바꿔보자 해가지고 이사들을 다양한 사람들이 추천하게 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정치권의 영향력을 좀 줄이는 것도 있는 거죠. 있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저는 고민 중 하나가 예. 어쨌든 예전에는 사실 이제 이사회 이사장은 정치권에서 낙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번에는 각 추천 주체들이 이사를 추천한 다음에 예. 원래 규정에는 호선으로 결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사회 예. 내에서. 근데 이전에는 대부분 정치권에서 낙점해서 이사장을 내려보냈죠. 예. 근데 이번에는 정치권이 이걸 내려보낼 수 없는 거예요. 다른 데가 더 숫자가 많은데. 다른 데가 더 숫자가 합쳐보면 많아요. 합쳐보면. 그래서 진짜 약간 내부의 토론을 통해서 이사장이 결정되는. 결정되는 그것도 처음 해보는 약간 절차이고 이게 어떻게 결론 날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좋습니다. 예. 그래서 요약해 보면 네. 예전에는 정치권에서 갈라먹어서 사장도 막 정권 마음대로 꼽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추천 주체를 다양화해서 분배를 해줬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여러 추천 단체들이 선정이 돼가지고 벌써 그렇습니다. 뭐 학회 같은 경우는 뭐 언론 방송, 언론 정보 이런 식으로 선정이 돼서 이사들을 이제 공모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고 그렇게 이사들이 모이면 이제 사장을 선출하게 될 텐데 그 절차도 복잡해졌죠. 사장 선출에 있어서도 사추위 조항도 들어갔고 사장 추천위원회를 사장 추천위원회도 들어갔고 이제 국민 참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특별 다수제도 들어갔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는 시민들의 영향력이 더 강해지는 그런 구조가 됐습니다. 정치권에서 예전에는 막 꽂을 수 없습니다. 박장범 못 꽂습니다. 이제 이제 낙하산은 불가해요. 낙하산 불가합니다. 낙하산을 내려보내도 일반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낙점해서 내려보내고 저 사람이 될 거다라고 확신을 아무도 할 수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장범 같은 경우가 이제 사장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수는 있겠죠. 뭐 순서를 써서 들어갔겠지. 근데 국민 참여단이 딱 봤는데 뭐야 조그만 파우치 아니야? 파우치 아니야? 봐. 이래가지고 떨어지는 거죠. 까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이제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각 추천 단체들이 이사를 잘 추천할 수 있을까? 잘 선정할 수 있을까? 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각 단체들도 처음 해보는 일이다. 이 공영방송 이사라는 자리가 꽤 큰 자리잖아요. 중요한 자리고. 근데 이거를 처음 해보다 보니까 뭐 좀 뭐 삐그덕 되는 데도 있고 뭐 고민스러운 데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추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개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지적도 있고 일단 어떤 후보들이 지원했는지가 잘 알려지지 않는다. 예. 요 지적은 한번
우리가 이제 계속 제도 계속 하면서 고민해봐야 될 대목이긴 해요. 예전에는 이제 이사 지원을 하면 방통위 홈페이지에 이사 지원자들의 지원서. 명단이 공개가 쭈루룩 됐었잖아요. 네네. 근데 지원서도 공개가 네, 됐어요. 지원서도 공개되고. 공개되고. 근데 이제 추천 주체별로 지금 각각 나눠져 있다 보니까 예.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누가 어떤 후보가 지원을 했고 그 사람에 대한 좀 평가를 네. 할 기회 예, 이런 예. 것들이 좀 약간 차단된 그런 부분도 있어서 요건 향후에 좀 제도 그렇습니다. 개선이나 이런 거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각 단체들이 다르더라도 뭐 이를테면 언론학회도 자기가 받은 지원서를 다 올리도록 공개하든가. 한다든지 방미통의 홈페이지에 그러니까요. 이런 그런- 방식으로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노조에서 그런 걸 검증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사 공모를 하게 되면은 이사들이 막 추천서를 막 넣거든요. 쭈루룩, 예.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권에서 이제 관례적으로 예. 7대 4로 KBS 같은 경우는 추천을 해왔는데 대놓고 아예 거기 지원서에다가 추천인을 쓰게 돼 있거든요. 네. 어느 정당 누구 막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노골적으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노조에서 검증해가지고 내보내기도 하고. 안 된다 이렇게 예, 얘기하고. 그리고 지원서 같은 거 쓸 때 막 갑자기 막 뭐 노영 방송을 바로잡겠다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쓰시는 분들도 그것도 있고. 혼내주고.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검증하는 그런 절차가 절차가 필요한데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게 좀 없어서 어려워졌죠. 예. 좀 어렵긴 하죠. 그래서 사실 각 추천 주체들이 훨씬 더 책임감을 갖고 네네네. 투명하게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좀 추천할 필요가 있어요. 네. 네네네. 근데 그런 과정까지 검증하기에는 지금 보니까 노동조합들은 그 임직원 과반수를 어떻게 추천할 것인가 이 부분 네네. 하는 것도 네, 되게 나름대로 이제 고충이 있는 그리고 거고. 또 이사 지원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사 지원하기가 너무 어려워졌대. 그러니까 복잡 내부에서의 어떤 각 추천 주체별로의 또 검증 절차는 있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요구하는 서류들이나 이런 것도 예전보다 각기 다르고 뭐, 예. 너무 복잡해졌다라고 하는데 저는 뭐 공영방송의 이사의 어떤 위치, 역할 네네. 이런 걸 고려할 때 그런 부분은 뭐 뭐 어려워진 건 네. 감안해야죠. 감안할 수밖에 감수하고. 없지 않을까. 예. 그래서 훨씬 더 좀 책임감 있는 인사들이 공영방송 이사가 됐으면 좋겠다. 아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전략객실에 잠깐 있었으니까 네. 그때마다 이사회를 들어가요. 이사의 핵심. 아 이거 이사회를 들어가요. 네. 하는 일이라고는 이사들 발언을 막 정리를 해가지고 그게 원래 이사회 속기록은 되게 나중에 오픈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략실 입장에서는 이사를 빨리빨리. 요구한 사항을 네. 빨리 정리해가지고 이제 마련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 속기하러 들어가면 가끔 진짜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사들의 발언을 뒤에서 보고 있으면 봉숭아학당 같다라는 생각. 진짜 봉숭아학당이 차라리 낫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당시에. 심지어 어떤 이사님은 저희 회의실 책상에 올라가가지고 발을 부르신 적도 있어요. 쿵쿵. 네. 쿵쿵. 그러니까 이게 위에 올라와서 네, 올라가서 뭐 KBS 화이팅을 외친 막 건가요? 이러시면서 노래방도 아니고. 아니 근데 노래방에서 발을 구르는 편이세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어떤 자괴감이 드냐면 예. 지금 저희는 그 공영방송 이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는데 그렇죠. 정말 그렇게 추천받아서 들어오시는 분 중에 정말 그 일반적 기준에도 못 미치시는 분들이 수태를 부린다.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공영방송 이사는 국민의 대표 예.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을 정말 무시하는 수준의 인물들을 보내기도 해요. 정말 그래서 거의 창피하다. 정쟁의 장이 되거든요. 이분 검사 출신이에요. 네. 이 발구름 분이 혹시 노래방을 많이 다니셨나? 아 그거는 어떻게 한 심지어 거야? 공영방송 이사신데 그 페이스북에다가 예, 그 논란이 됐었어요. 페이스북에다가 일본에 가셔가지고 예. 아 일본에 왔더니 우기라는 그 기운을 느낀다. 우리 미개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걸 배워야 된다는 심지어? 그런 워딩을 쓰신 분이 공영방송 이사셨어요. 우길 네, 우길기 할 때 그 우길 우길의 기운이 느껴진다. 진짜 욱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제 추천 절차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앞으로도 더 이제 자리 잡아 가야 할 테지만 이사의 자격 뭐가 있을까요? 뭐 하나씩만 한번 꼽아주시죠. 공영방송 이사라면 이런 저기 있어야 된다. 전 제발 방송법이라도 좀 읽고 너무 기준이 낮은 거 아니에요? 아니야 진짜로 기본이야. 왜냐하면 저희가 제일 충격이었던 게 그때 한 이사님께서 네. 첫 회의에서 아 우리 시청료 네. 시청료 막 이런 표현 신료도 아니고 시청. 정말 수신료로 불린 지가 30년이 예, 넘었는데 시청료 막 이런 얘기하고 막 마치 공영방송 이사이신데도 불구하고 수신료를 시청하는 사람만 선택적으로 낼 수 있다라고 그런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 사장님 공영방송 볼 자격이 때는 없으신 거죠. 최소한의 공영방송과 이 방송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된다. 이 실장님은 독립성. 독립성. 법 개정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빨리 마련하세요. 빨리 마련하시고. 법 개정 취지대로 예. 여야를 떠나서 떠나서. 특정 정파의 대리인처럼 막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투사처럼 할 게 아니라 진짜 방송을 위해서 방송이 어떻게 해야지 방송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지 그런 걸 좀 고민하는 그런 독립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법 개정을 할 때 가장 우리가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던 것이 기치로 내걸었던 것이 정치적 독립이잖아요. 그렇죠. 공영방송이 그거를 실현하실 수 있는 분, 그렇죠. 여러 분이 와야 된다. 그다음에 위원장님 저는 애정. 애정, 공영방송에 대한 애정. 애정.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법을 만들기 위해서 방송 노동자들 포함해서 언론 노조 수많은 시민사회가 진짜 수십 년 노력해서 만든 방송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부족한 부분을 향후에 더 개선을 하더라도 되게 첫 발을 떼는 중요한 자리인데 그만큼 우리가 공영방송이 우리 사회에서 왜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좀 어떤 사회적 합의가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이사를 지원하신다는 분은 최소한 어떤 공영방송에 대한 절실한 네. 좀 절실함, 뭐 애정, 열정 이런 걸 좀 가진 분들이 오셔서 공영방송을 좀 제대로 살아나갈 수 있게 좀 그런 길을 만드는 이사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K가 지금 진도가 안 나가고 있어요 지금. K가 왜요? 진도 왜 안 나갑니까 지금? 지금 박장범 아주 박장범이 그냥 편성위원회 아. 아예 개최를 거부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저는 그 노동조합의 뭐 그런 KBS가 이제 복수노조 사업장이다 보니 네네. 노동조합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노동조합 간의 갈등을 핑계로 사측이 지금 편성위원회 개최를 안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편성위원회 개최가 안 돼서 이사의 구성이 늦어집니까? 그렇죠. 편성위원회에서 이제 그 종사자 네. 추천에 이제 이사를 어떻게 뽑을 것인지 아. 이제 편성 규약에 박아야 되고 그리고 시청자 위원 추천에 이제 이사를 절차. 하려면 그럼 시청자 위원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도 편성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 돼요. 정해야 되네. 네, 근데 이제 지금 박장범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이게 또 문제야. 네.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그 다음에 편성 규약을 공포하지 않으면 네. 저희가 벌칙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생겼죠. 네. 방송법에 이번에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미개체에 대한 벌칙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지금 파우치 박장범은 법꾸라지라는 게 미개체에 대한 벌칙은 없네라고 해서 지금 개최를 안 하고 있는 개기는 거예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편성규약이 만들어졌으면은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편성의 개최 그쵸. 조항이 있을 테니까 그 위반으로 걸 수가 있을 텐데 아예 편성규약조차 못 만든 상황에서 편성위를 소집을 안 하는 이런 상황은 사실 법을 만들 때 생각을 못했던 거죠. 아니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게 노동조합은 이미 편성위원을 5명을 고지했어요. 그죠? 근데 그거를 본인이 니들끼리 싸우고 있는데 나는 그럼 니들끼리 싸우니까 나는 안 할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사측의 권한이 아니에요. 종사자 대표가 할 수 있는 종사자 권한이죠. 대표가 할 수 있고 종사자가 결정할 문제고 그 대상이 옳은 사람인지 안 옳은지는 노동자들이 판단할 문제지 사측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하기 싫으니까 이 핑계를 찾으면서 그냥 찾는 침대 거죠. 축구하고 있는 억지를 거죠. 벌이고 있다. 침대 축구.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송법에는 편성위원회 우리가 8월에 통과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2월까지 편성규약 새로 제정하지 않으면 약간 법적 조항들이 있어요. 과태료나 벌칙들이. 그런데 방위통위가 늦게 구성되면서 2월 이후에 방위통위가 새로 구성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규칙도 그 이후에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규칙 애매해진 사유를 거예요. 적용을 못해. 사측에 두기 어려운 거예요. 아직 규칙 만들어진 지 몇 달 안 됐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또 박장범이 이용하면서 지금 그냥 버티고 있는 건데. 참. 그래서 얼마나 웃기냐면 이거는 뭐 그냥 여기엔 없지만 KBS 편성위원회 종사자 대표들이 4차례나 개최 요구를 하고 네. 심지어는 회의실에 가서 앉아 있었어요. 와라. 근데 끝까지 안 왔다. 안 왔다. 네. 참. 아무튼 박장범 씨 그만 좀 얼굴 보고 싶고 이름 듣고 싶고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제 이사 공모 이후에도 네. 이제 사장 선임 절차라든지 저희가 또 지켜보고 감시하고 네. 좋은 사장 공영방송에 올 수 있게 그렇게. 저희가 또 열심히 또 견제하고 네. 노동조합의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